아빠까빨! 안녕하세요. 인니 소식 채널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부자 대국에 비해서 재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동남아시아. 그중 인도네시아의 재벌들은 어떨까요? 포브스가 선정한 같은 순위에 오른 한국 재벌들과 비교하여 인도네시아 재벌 탑 7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와 한국 재벌 순위 7위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야빠다 그룹의 따이르는 수라바야에서 태어난 화교로 마야빠다 그룹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배짝이라는 인도네시아 인력거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가난한 화교 집안 출신의 따이르는 싱가포르 대학교에 유학하면서 보따리 장사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었고, 학부 생활을 마친 이후에는 봉제 제조업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마야빠다 은행을 설립하고 봉제 사업에서는 손을 뗍니다. 마야빠다 은행과 더불어 발리와 자카르타의 면세점 사업, 부동산 사업, 병원 사업, 자동차 판매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마야빠다 은행은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절을 잘 버틴 은행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마야빠다 은행이 해외 신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은행, 부동산, 병원 사업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참고로 따이르의 부인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리포그룹의 회장 딸입니다. 총 자산 48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태광실업그룹 박연차 회장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자 200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파병 시절 사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면서 사업을 시작. 1980년 태광실업으로 법인명을 전환하고 나이키 운동화 위탁 생산 등 임종 직전까지 50여 년간 그룹 경영을 해왔습니다. 2020년 올해 1월 31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하셨기 때문에 내년 재벌 순위에는 변동이 있겠습니다. 총 자산은 32억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재벌 순위 6위입니다. 살림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일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소비재 최고 수출품인 인도밀을 생산하는 인도푸드가 이 살림그룹 소속 기업이거든요. 살림그룹은 푸젠성 출신의 스도노 살림이 세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앤서니 살림이고요. 스도노 살림은 원래 인도네시아의 최고 재벌이었던 적이 있었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베제아도 원래는 스도노 살림이 화교들의 자본으로 설립했습니다. 대부분의 화교 재벌들이 인도네시아의 군인이자 오랫동안 대통령에 집권했던 수하트로와 손잡은 부패 세력들인데, 특히 스도노 살림은 그 중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베제아 같은 경우도 수하트로의 자식들이 가진 지분이 무려 30%나 되죠. 부패로 유명하다 보니 1998년 화교 폭동 당시에 폭도들에 의해 집은 불타버렸고 싱가포르로 도망간이라는 유명합니다. 총 자산은 55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입니다. 재벌 2세로 전 세계적으로 사그라질 줄 모르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사드 파동 이전 중국 관광객이 몰린 2015년에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자 1위로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총 자산은 37억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재벌 순위 5위입니다. 인도 라마 그룹의 스리 프라카시 로이아는 인도 서ben골, 콜카타 출신입니다. 22살에 업체를 세우고 방적사 섬유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화학 섬유만을 다뤘는데, 이후에는 단순 섬유뿐만 아니라 제품화학, 의료용 고무장갑 등도 개발하였고, 다른 화학 제품인 페트병이나 화학 비료 등도 만들기 시작했죠. 제 시각에서 이분이 다른 재벌들과 구별되는 큰 부분은 바로 수출 중심의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경유착을 토대로 거대해진 기업이 아닙니다. 지사도 30여 개국에 있고 주요 5대륙에 모두 지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철저하게 국적만 인도네시아인인 외국인입니다.
왜냐면 본인은 런던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회사의 본사는 싱가포르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총 자산은 56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입니다. 최근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현대자동차를 자동차 업계 세계 5위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표현되는 그의 열정은 경영진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는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43억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재벌 순위 4위입니다. 수실로 오노위조조 회장은 구단 가람 담배 회사의 오너입니다. 동부 자바에서 태어난 화교로 수실로의 부친이 구단가람이라는 담배 회사를 세운 사람이죠. 원래 수실로에게는 라흐만 할림이라는 형이 있었고 이 형이 아버지로부터 구단가람을 이어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수실로는 부동산, 건설, 목재, 퇴비 등 다양한 회사를 운영했었죠. 하지만 2008년에 수실로의 형인 라흐만이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때부터 구단가람은 수실로에게 넘어왔고 인도네시아의 최고 재벌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자산은 66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로 끌어올린 이건희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청탁 관련해 재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긍정 여론이 85.9%로 재벌 총수 3세 중에 가장 높은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총 자산은 61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벌 3위는 바리또 그룹의 프라조고 판게스트입니다. 가난한 화교 집안에서 태어난 프라조고는 대중교통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으나 그는 임업, 석유화학, 농장, 석유 및 가스, 석탄 및 금 광산뿐만 아니라 지열에 종사하는 바리또 퍼시픽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프라조고 판게스트는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 및 가스 중 하나인 스타에너지와 인도네시아의 지열 회사를 관리합니다. 짠드라 아스리와 스타에너지는 모두 바리또 퍼시픽의 두 주요 사업 자회사로 남아 있습니다. 총 자산은 76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3위는 NXC의 김정주 회장입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 회사 넥슨의 공동 설립자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국내 게임계를 이끌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NXC는 자회사를 통해 캐나다의 명품 브랜드 무스패션, 노르웨이의 명품 유모차 업체 스토케, 이탈리아 유기농 사료업체 아그라스델리, 온라인 레고 중개업체 브릭링크 등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63억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재벌 순위 2위입니다. 에카 칩다 위자야는 시나르 마스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시나르 마스 그룹은 은행, 부동산, 자원, 농업, 펄프, 투자, 텔레콤 사업 등 문어발식 사업으로 성공한 거대 기업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으로요. 에카 회장은 복건성 출신의 화교입니다. 이분은 9살의 술라이시 화교 출신의 아버지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10대 때부터 인미군에 식량을 보급했다고 하니 모르긴 몰라도 당시부터 군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사정권이었던 수하르토 시절에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과거 BII, 현재 메이뱅크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의 벤처 사업에 엄청난 사업 자금을 대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하셨기 때문에 재벌 순위 변동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총 자산은 96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과거 사채를 빌리며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던 그는 대우자동차 출신 동료들과 넥솔을 창업하면서 인생 제2막을 열게 됩니다. 넥솔은 2009년 셀트리온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며 암, 인플루엔자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체로 발돋움합니다. 총 자산은 74억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재벌 순위
대망의 1위입니다. 자룸사의 회장인 하루토노 형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재산이 많습니다. 꾸두스라는 중부 자바 지역 출신의 화교로 이들의 부친인 오에유 이가는 꾸두스에서 작은 담배 회사를 매입해 자룸사를 키웠고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후 사업이 커지자 하루토노 형제는 폴리트론이라는 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카르타에 부동산을 잔뜩 매입해 부를 키웠습니다. 이 그룹은 또한 자룸 배드민턴 클럽, 축구리그 후원 등 스포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음료와 같은 비담배 비즈니스 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주요 사업은 담배 사업이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베제아를 인수한 컨소시엄의 일원이 되어 막상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건 베제아 은행의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베제아 은행에서 3.4조 루피아를 배당금으로 받았죠. 참고로 이들이 돈이 얼마나 많냐면 한국 최고 재벌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약 170억 달러이고 삼성과 이재용과 이부진, 이수연 재산을 다 합쳐도 350억 달러가 안 됩니다. 여기에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총 자산은 373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의 1위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심장마비로 입원하였지만 그 후 그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자산은 168억 달러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재벌은 화교가 많습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도 있지만 2위에 랭킹된 에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토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벌들은 은행과 부동산을 기본 옵션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권과 잘 유착되면 은행은 보험 장사로 발전하고 부동산은 건설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인도라마와 설림그룹의 인도푸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수 중심의 사업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돈이 다른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 경제에 별 도움이 못 됩니다. 실제로 동남아 대부분은 대기업이 정경유착으로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출을 하는 형태라 재벌들은 돈이 엄청 많아도 국가와 국민들은 항상 가난하죠.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업은 몇 안 됐으나 순위 대비 한국 재벌보다 높은 자산액을 보유하고 있었네요. 인도네시아 재벌 탑 7.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Terima kasih.